두 개의 태양 운명의 사슬을 끈다. 2부 시작합니다. 산은 밤을 틈타 김숙의 비밀 서재에 잠입했습니다. 사냥꾼의 감각으로 숨겨진 벽을 찾아낸 그는 그 안에서 김숙이 무불 스님과 공모하여 가문의 재산을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영모의 정황이 담긴 밀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김숙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과 김숙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내 놈이 감히. 김숙의 목소리가 떨렸고 산은 장부를 높이 들어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짐승을 잡으려면 굴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 법이지요. 산은 가문의 모든 가솔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숙과 무불 스님의 죄상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당황한 무불 스님이 법당으로 도망치려 하자 산은 숨겨두었던 날렵한 몸놀림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처의 뒤에 숨어 살인을 공모한 자여, 이제 그 대가를 치러라. 산은 단숨에 무불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혔습니다. 13살 소년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위력에 좌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교차하는 가운데 산은 조씨 부인 앞으로 다가가 품속에서 낡은 강보 조각을 꺼냈습니다. 13년 전 애군이라는 미신 때문에 당신이 버렸던 또 다른 손자가 여기 있습니다. 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낡은 천 조각에 새겨진 가문의 문장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자수를 놓았던 강보가 아니냐. 산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가문의 어른이 저지른 참혹한 죄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 정씨 부인이 산을 발견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가슴에 묻어야 했던 그 아이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산아, 내 아들 산아. 정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산을 껴안았습니다. 산의 눈에서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13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모자의 재회의 가문의 대청마루는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조씨 부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그녀는 산을 지켜준 사냥꾼 석쇠를 불러들였습니다. 가문의 지존이었던 조씨 부인은 모든 가솔 앞에서 투박한 사냥꾼 석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손자를 살려주어 고맙소. 그대를 이 가문의 호위대장으로 임명하여 우리를 지키게 하겠소. 석쇠는 당황하면서도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가문을 옥죄던 어두운 관습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흑우남에서 돌아온 윤과 산은 연못가 정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똑같은 얼굴을 한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명은 가문의 안살림을 돌보는 후계자로, 또 한 명은 가문을 수호하는 그림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13살의 두 소년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엇갈렸던 운명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고 김판서 댁에는 이제 어둠이 아닌 두 개의 밝은 태양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흑우남의 불길 속에서 서로를 구원했던 소년들이 성성한 청년으로 자라나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19살이 된 산과 윤 두 형제의 어깨는 이제 가문의 명예를 짊어질 만큼 늠름해졌습니다. 숲의 야생성을 간직한 산은 거친 무관의 기상을, 서책의 향기를 품은 윤은 단아한 선비의 기품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도성 사람들은 똑같은 얼굴을 했으나 서로 다른 기운을 가진 두 청년의 모습에 넋을 잃고 기를 터주었습니다. 두 형제가 과거 시험에 응시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대궐까지 퍼졌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한 뿌리에서 난 두 개의 태양이 떠올랐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산은 말 위에서 활을 쏘는 묵과에, 유는 붓 끝으로 세상을 논하는 문과에 각각 지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쌍둥이 형제의 행보를 지켜보며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들을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인 이 판서는 김판서 가문의 부활을 시기하며 어두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쌍둥이는 불길한 징조라 하지 않았나. 그 뿌리를 아예 뽑아버려야겠군. 이 판서는 자신의 신복인 무관 강치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탐욕과 질투가 뒤섞인 비릿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험 전야 산과 유는 달빛 아래에서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유는 형의 거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형님, 무관은 몸을 상하기 쉬운 법이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산은 호탕하게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숲에서 호랑이와 맞서던 나당. 도성의 간신배들이 파놓은 함정 따위는 내 감각을 속이지 못한다. 너야말로 붓 끝에 진심을 담아 장원을 차지하거라. 드디어 문과 시험이 치러지는 궁궐 앞마당. 유는 수많은 응시자 사이에서 정저한 채 붓을 들었습니다. 시제는 백성을 다스리는 돌이었습니다. 유는 어린 시절 불길 속에서 형에게 구조되었던 기억, 그리고 자신을 숨겨주었던 사냥꾼 석쇠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붓끝은 거침없이 종이 위를 누비며 애민의 정신이 담긴 문장들을 써내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무과 시험장에서는 산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산이 자신의 애마인 흑풍의 안장에 오르려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말의 눈동자가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판서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안장 밑에 날카로운 가시를 박아둔 것을 산은 본능적으로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가자, 친구야.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자. 경기가 시작되자 산은 번개처럼 달려나갔습니다. 말이 고통으로 거칠게 요동치자 관중석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말이 날뛰며 산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산은 사냥꾼의 균형 감각으로 말등에 밀착했습니다. 가시가 허벅지를 찔러 붉은 피가 무복을 적셨으나 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의 고통을 자신의 분노로 승화시키며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산은 허공을 가르는 세 발의 화살을 연달아 쏘아 올렸습니다. 화살들은 모두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고도 모자라 앞서 박힌 화살의 뒤를 쪼개며 박혔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신기에 가까운 무예에 시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산은 말에서 내려 안장 밑에 가시를 뽑아 이 판서가 앉아있는 단상을 향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겁한 권력자를 심판하는 맹수와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침내 방이 붙었습니다. 문과 장원 김윤, 무과 장원 김산. 조선 역사상 최초로 한 가문의 쌍둥이 형제가 문무양과에서 동시에 장원을 차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성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백성들은 두 형제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이 판서는 사색이 되어 몸을 숨겼으나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형제의 광위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임금은 두 형제를 편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좌에 앉은 젊은 왕은 장엄한 기계를 뿜어내는 산과 깊은 지혜가 느껴지는 윤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13년 전 가문의 비극과 예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극의 예언을 이겨내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너희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기둥이다. 왕은 직접 하사한 어사화를 두 형제의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왕의 축복 속에 유는 조정의 기틀을 잡는 문관으로, 사는 변방을 수호하는 무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궁궐의 높은 누각에 올라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서로 헤어져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던 소년들은 이제 온 나라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태양은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조선의 하늘을 가장 밝고 따뜻하게 비추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근정전의 차가운 정적을 깨고 무관의 복색을 한 산이 전하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와 가문의 인장을 꺼내어 억울하게 멸문당한 김판서 가문이 진실을 고했습니다. 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성종의 안광을 마주하며 잃어버린 신분과 가문의 비극적인 출생 비밀을 낱낱이 밝혀나갔습니다. 산의 뒤를 이어 문관의 도포를 입은 쌍둥이 아우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은 그동안 남몰래 수집해온 이 판서의 비리 장부와 위조된 공문서들을 두 손으로 정중히 받들어 올렸습니다. 권력의 뒤에 숨어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은 이 판서의 죄악이 대궐 마당에 낱낱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파악한 성종의 분노가 대궐을 뒤흔들었습니다. 감히 과인을 속이고 충신을 도륙하며 백성을 겁박하였단 말이냐? 임금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금부도사들이 달려와 이 판서의 관모를 벗겼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세를 누리던 탐관오리는 비참하게 바닥을 뒹굴며 죄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종은 산을 키워준 사냥꾼 석쇠를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신분을 초월하여 충신의 핏줄을 보존한 그의 공을 치하하며 임금은 석쇠에게 직접 어사주를 하사하고 그를 무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거친 산사람이었던 석쇠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임금이 내리는 술잔을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 두 형제에게 새로운 소명이 내려졌습니다. 유는 왕의 눈과 귀가 되어 전국을 살피는 암행어사로, 사는 변방의 국방을 책임지는 별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똑 닮은 얼굴을 가졌으나 문과 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두 형제는 대궐 밖으로 나란히 걸어 나오며 나라의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된 유는 전국을 누비며 이 판서 일당에게 강탈당했던 백성들의 땅을 되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차림으로 신분을 숨긴 채 농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억울하게 농토를 뺏기고 자식들을 굶기던 노파에게 유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빼앗긴 땅의 문서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한편 산은 북방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사냥꾼 아버지 밑에서 배운 짐승의 움직임을 군사에 접목하여 산악 유격전을 완성했습니다. 산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자 국경을 침범하던 적의 우두머리는 그 기계에 눌려 무기를 내던지고 항복했습니다. 임무를 마친 형제는 다시 고향 가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랫동안 가문의 수장이었던 할머니 조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과거의 모진 행동을 눈물로 참회하며 두 손자를 맞이했습니다. 유는 할머니의 야윈 손을 맞잡으며 가문의 해묵은 상처를 용서와 화합으로 씻어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무관이 된 석쇠와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르는 산은 술잔을 부딪히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신분과 혈통의 벽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정을 나누는 이들의 모습은 가문에 드리웠던 어둠이 완전히 걷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산과 윤, 조선의 두 태양은 이제 본격적인 나라의 개혁을 이끌어갔습니다. 윤은 양전 사업을 통해 세금을 바로잡고 산은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경을 수호했습니다. 하나는 붓으로 하나는 칼로 조선의 새벽을 열어가는 두 형제의 뒷모습 위로 정의롭고 부강한 나라를 향한 희망의 빛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유배지의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외딴 오두막, 이판서와 김숙은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비록 관직은 박탈당했으나 그들의 탐욕은 식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히 고용된 조선 살수들을 불러 모으며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 산과 윤 형제를 제거할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깊은 밤 정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윤의 앞길을 검은 옷을 입은 살수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쾌자와 전립을 쓴 살수들은 소리 없이 윤을 포위했습니다. 윤은 저항하려 했으나 중과부적이었고 결국 그들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납치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멀리 떨어진 군영에서 훈련 중이던 산은 가슴을 옥죄는 강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쌍둥이만이 공유할 수 있는 직감, 피를 나눈 아우 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산은 주저없이 말에 올라타 윤의 기운이 느껴지는 북쪽 산줄기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험준한 산속 동굴 깊숙한 곳, 산은 윤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살수들이 산의 앞길을 막아섰지만 사냥꾼의 감각과 무관의 무예를 겸비한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산의 칼날은 어둠 속에서 번뜩였고 살수들은 산의 거침없는 기계에 눌려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포박된 채 쓰러져 있던 윤은 형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산은 신속하게 아우의 밧줄을 끊어내고 그를 부축했습니다. 똑같은 얼굴을 한 두 형제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안녕을 확인했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동굴을 빠져나와 정의의 심판을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마침내 음모의 주동자인 이판서와 김숙 앞에 어명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상은 낱낱이 밝혀졌고 임금은 그들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일세를 풍미하던 악인들은 죽음의 잔 앞에서 비로소 자신들이 쌓아 올린 권력이 한낱 거품이었음을 깨달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가문의 어른인 조씨 부인은 침소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곁을 지키는 윤의 손을 잡고 과거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어린 손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과오를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산 또한 할머니의 침소로 들어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산의 강인한 손을 잡으며 가문의 미래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평생을 권위와 집착 속에 살았던 노부인은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산과 윤은 가문의 터에 새로운 꿈을 심기로 했습니다. 두 형제는 가문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속죄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진정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쌍용 서원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설계도를 살피며 서원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완공된 쌍용 서원의 현판 아래에서 산과 윤이 나란히 섰습니다.
무관의 기상과 문관의 지혜가 결합된 이곳에서 새로운 조선의 인재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복수와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고 용서와 상생의 길을 택한 두 형제의 뒷모습 위로 두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듯한 구름이 푸른 하늘에 장엄하게 펼쳐졌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산과 유는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정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기적 같은 축복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두 집안에서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산과 윤에게 각각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정씨 부인과 석쇠, 할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산은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며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이 아이들에게는 눈부신 시작이 되었구나. 산의 쌍둥이 아들 강과 해는 아버지를 닮아 기백이 넘쳤습니다. 형인 강은 걸음마를 떼자마자 복잡한 목공구나 기구의 원리를 파악하는 기계 천재였고, 동생인 해는 모래바닥에 병법의 진형을 그리며 전술을 구상하는 진법의 천재였습니다. 두 아이는 얼굴도 키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똑 닮아보는 이들로 하여금 신비로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윤의 쌍둥이 아들인 진과 선은 아버지의 총명함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진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시구로 옮기는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고, 선은 어린 나이에 법전의 조항들을 명확히 해석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진과 선 또한 강과 해처럼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똑 닮은 용모를 지녀 서원에서 글을 읽을 때면 마치 한 사람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담장 없는 쌍용 서원에서 네 소년이 함께 자라던 어느 날 서원의 보물인 청자 화병이 산산조각 난 채 발견되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할 때 강과 진이 나섰습니다. 강은 부서진 파편의 위치와 각도를 기계적으로 분석했고, 진은 바닥에 남은 미세한 흔적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강 형님, 이 흔적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진의 말에 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파편이 튄 방향을 보니 위에서 아래로 급히 뛰어내린 길고양이의 짓이 분명하구나. 소년들이 청년으로 성장할 무렵 석쇠 할아버지가 산의 쌍둥이 아들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강의 손을 꼭 잡으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강아, 내가 만드는 기계는 사람을 편케 하지만 세상에서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란다. 재주가 마음을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 강의 똑 닮은 동생 해는 옆에서 그 말씀을 경청하며 눈을 빛냈습니다. 이어 석쇠 할아버지는 해의 손도 함께 맞잡게 하며 당부했습니다. 해, 내가 짜는 진법은 승리를 가져오지만 진정한 승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화합에 있느니라. 너희 둘은 얼굴과 키가 똑같은 쌍둥이이듯 마음 또한 하나로 뭉쳐 서로를 지켜야 한다. 강과 해는 할아버지의 당부에 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쇠 할아버지는 윤의 쌍둥이 아들인 진과 선에게도 지혜를 전했습니다. 먼저 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진아, 내 문장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먼저 보아라. 선은 형인 진의 옆에서 할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선을 바라보며 강조했습니다. 선아, 법은 엄격해야 하나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지혜와 화합이 없는 법은 칼날과 다름없느니라. 너희 형제가 문장과 법으로 힘을 합칠 때 이 나라는 비로소 평안할 것이다.
똑같은 용모의 진과 선은 할아버지의 말씀 앞에 깊이 머리 숙이며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화합을 맹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과거 시험이 열리던 날 조선은 한 가문의 경사에 들썩였습니다. 산의 아들들인 강과 해는 묵과에서 나란히 장원과 차상을 차지했습니다. 웅장한 궁궐 마당에 엎드린 두 형제의 모습은 마치 용맹한 두 마리의 호랑이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저희의 기계로 이 사직을 보위하겠습니다. 문과에서는 윤의 아들들인 진과 선이 압도적인 성적으로 장원과 차상을 휩쓸었습니다. 푸른 문관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꽂은 두 형제의 고결한 자태에 만조백관이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의 지혜를 모아 억울함 없는 세상, 조화로운 나라를 일구겠습니다. 진과 선은 나란히 엎드려 백성을 향한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진 산과 윤은 궁궐 밖에서 장성하여 돌아오는 네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노년의 여유를 머금은 두 정승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아, 보아라.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늠름하게 자라 나라의 기둥이 되었구나. 산의 말에 윤이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님. 이제 조선에는 다시 뜨는 두 쌍의 태양이 영원히 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요한 겨울밤 서원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산과 윤이 나란히 서서 바라본 그곳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온 네 아들의 발자국과 그들을 지켜본 두 아버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 위로 나란히 새겨진 8개의 발자국은 조선의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